네, 2024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예술누림 예술단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지은입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많은 선생님들이 시청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저희 예술누림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술누림은요,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술누림은 총 3가지 참여 주체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술가, 두 번째는 예술단체, 세 번째는 운영시설입니다. 1월 말에 예술가 대상으로 저희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술단체 선생님을 대상으로 오늘 사업 설명회를 운영할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진행 순서는요, 총 3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술누림에 대해서 사업 안내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모 안내입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저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선생님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채팅창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앞에 태블릿 PC를 두고 채팅창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몇 분 선생님께서 지금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반갑고요, 선생님. 제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예술단체 선생님들과 한 3, 4년 정도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사전 신청해 주신 선생님들 중에서 저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낯익은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면 처음 보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너무나 다 환영을 하고요. 저희 지금 채팅창을 통해 안내를 드리자면요. 지금 상단 고정된 링크를 확인하시면 출석 확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출석 확인 이벤트를 통해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10초만 조금 소비하셔가지고 꼭 이벤트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채팅창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작성하실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저에 대해서 인사를 많이 나눠주고 계신데요. 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즉각적으로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취합해가지고 3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옆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준비한 그 PPT 화면이 보입니다. 지금 3가지 키워드로 보이는데 선생님들도 잘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를 먼저 보고 예술누림의 중요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눈에 보는 예술누림입니다. 예술누림을 어떻게 한눈에 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4가지 정도 예술누림이 지향하고 가치 있는 그런 목표하는 가치 지향점을 4가지로 함축하여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부터 사회문화예술 교육 일환으로서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해왔습니다. 예술누림은 이를 이어서 조금 더 많은 교육 대상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교육 대상 즉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조금 다가가고자 올해는 사업 구조를 조금 변경하고 재편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도 이 내용들이 궁금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술누림에서 지향하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요. 프로그램 자율 선택권을 보장해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두 번째, 운영시설 범주를 확대하여 교육 참여자의 문화예술 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 세 번째,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네 번째는 다양한 또 융복합 관련된 지원 분야를 제공한다 입니다. 네, 이렇게 예술누림에 대해서 4가지 문장으로 살펴봤는데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예술누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그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술누림은 두 가지 공모형으로 나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운영시설 공모형, 두 번째는 예술단체 공모형입니다. 오늘은 예술단체 선생님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만큼 예술단체 공모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으니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운영시설 공모형을 먼저 보자면요. 운영시설은 문화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설을 일컫습니다. 즉 예술가와 운영시설이 상호 협의해서 우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해봅시다. 상호 협의해서 공모에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이 국고 보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운영시설 공모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예술단체 공모형에 대해서 안내드리자면 예술단체 공모형은 특수시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수시설이라고 하면은 아래에 보이시다시피 군부대, 교정시설, 소년원 학교, 국립법무병원을 일컫습니다. 예술단체는 이 특수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운용도 예술단체에게 교부가 진행되고 사업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이 예술단체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그래서 예술단체 공모형은 어떤 건가요? 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업명은 군장병, 재소자 이렇게 사업군이 두 개로 나뉩니다. 2024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예술누림, 군장병 또는 재소자 이렇게 두 가지 사업군으로 나뉘고요. 사업기간은 연간 사업입니다. 교육기간은 5월부터 11월입니다. 네, 사업 내용은 국방부, 법무부 협력 문화예술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래는 교육 대상이니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대상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인데요. 문화예술 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예술단체 선생님들을 일컫습니다. 지원 항목은 교육 프로그램, 즉 예술누림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 일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세부적인 품목은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한 프로그램당 1,350만 원입니다. 이게 예술단체 선생님들에게 교부되는 금액이고요. 크게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사업군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는 군장병인데요. 군장병은 64개 프로그램과 교육시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소자. 재소자는 56개 프로그램과 교육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프로그램이 뭐고 교육시설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한 개 시설당 한 개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조금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 사업군을 구분하지 않고 한 개 예술단체당 최대 4개 교육시설까지 운영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예술단체 대표라고 치면은 군장병 재소자 공모 신청서를 2개 다 냈고요. 그러면 군장병 3개 그리고 재소자 1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군장병 4개 재소자 0개 이렇게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시는 즉슨 사업군 구분하지 않고 최대 4개 시설까지 운영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 드린 겁니다. 네, 이어서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해서 운영을 하고요. 협력 부처인 국방부, 법무부가 있습니다. 이들과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연말 연초를 통해서 서로 지원 규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올해는 어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하게 됩니다. 그 논의 결과가 앞전에 말씀드린 여기 앞전에 군장병 64개, 재소자 56개 프로그램이 나온 겁니다. 네, 이어서 또 사업 추진에게 안내드리자면
네, 예술단체와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예술누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술단체 선생님들의 역할을 잠깐 짚어드리자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사업관리 전반의 역할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시설에 출강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된다는 역할이 있습니다. 교육시설 선생님은요, 사업 초반 이제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습니다라는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선정이 된 이후에는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육 공간도 지원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술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앞으로 연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시설과 연간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수립하시고 또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시간, 이 현재에서 제가 예술단체 선생님들께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특수시설 대상으로 예술단체 공모형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상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대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일부를 안내할 때 되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네, 여기 제가 익숙하게 봐왔던 예술단체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이렇게 인사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궁금하신 것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3부 시간이 있으니까 3부 시간 때 모아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를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선생님들, 아무래도 저희 예술누림 사업이 작년부터 브랜딩이 돼서 런칭을 했었는데 그 부처 사업부터 좀 지속해온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올해 예술누림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화면에 딱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선생님들이 보기 편하시게 큰 화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주요 변경 사항이고요. 총 3가지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군, 두 번째는 단체 지원, 세 번째는 공모 과정입니다. 사업군부터 설명드리자면 작년에는 총 5개 세부 사업군으로 나뉘었고 이 5개 사업군은 예술단체 공모형으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군장병, 재소자, 지역아동센터, 탈학교 탈가정, 사각지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요. 올해는 공모가 2가지 부류로 나뉘면서 사업군도 5가지 사업군도 2가지 공모형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운영시설 공모형으로 전환된 사업군은요. 지역아동센터, 탈학교 탈가정, 사각지대 이렇게 3가지 사업군은 운영시설 공모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장병, 재소자 사업군은 예술단체 공모형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변동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아무래도 5개 세부 사업군이 있다 보니 동일 단체당 최대 3개 사업군까지 최종 선정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2개의 사업군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군장병과 재소자 사업군 중에서 동일 단체당 사업군 구분 없이 최대 4개 교육시설까지 최종 선정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도 예시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변동사항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공모 과정입니다. 공모 과정은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크게 변경됐다라고 느끼실 만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교육시설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예술단체의 공모 심사를
나중에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교육시설, 즉 군부대, 교정시설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나요? 라는 희망 분야에 대한 수요 조사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가 교육시설이 지금 있는 지역과 희망 분야를 확인한 다음에 예술단체가 교육시설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면, 올해는 예술단체의 프로그램을 먼저 공모하고 심사합니다. 이후에 교육시설의 수요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시설이 예술단체의 활동 가능한 지역과 프로그램 분야, 즉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교육시설이 예술단체를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예술누림 사업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가치인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공모 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주요 변동사항을 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네. 어떻게 좀 많이 변경됐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 변경된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또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또 하실 것 같긴 한데요. 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세 번째 키워드를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술누림 플랫폼 도입입니다. 예술누림 플랫폼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1월 말에 예술가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예술누림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아마 그때 들으신 분들은 예술누림 플랫폼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째 키워드로 가져와 봤습니다. 주요 내용 한번 보시죠. 네, 추진 목적입니다. 이것도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글씨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술누림 추진 목적이 총 4가지로 나뉘는데요. 저희 예술누림을 점차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예술누림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예술누림 플랫폼은 운영시설 담당자랑 예술가 분들께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예술가 분들과 그리고 운영시설이 참여해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정보, 그리고 교육시설, 즉 운영시설 정보가 쌓일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흥미롭고 역동적인 문화예술 교육 활동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문화예술 교육 예술누림 플랫폼을 통해서 설계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술누림 플랫폼의 이런 기술적인 도움을 통해서 정보를 축적하고 정리하고 검색하는 과정 모두 선생님들께 좀 수월한 플랫폼으로 제작하려고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당장 궁금해하실 거는 이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술 단체로서 이 예술누림 플랫폼을 당장 사용해야 되나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바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예술 단체 입장으로서 플랫폼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희 예술누림에서 지향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확인하고 서로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예술누림 플랫폼을 통해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누림은 예술누림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술누림이 점차 확대되고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미리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예술누림 플랫폼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마지막 3가지 키워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선생님들은 궁금증을 좀 풀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아니면 또 어떤 분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더 질문 사항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1부 사업 안내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2부 이어서 진행되는 2부 공모 안내에서는 선생님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공모 세부 내용, 지원 절차, 방안에 대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을 잠깐 볼게요, 선생님. 네,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예술단체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다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채팅창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요. 저희가 나중에 질의 내용도 확인해서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상단 고정된 링크를 통해서 출석 체크 이벤트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깐 뒤로 물러나 있고요. 2부 시간을 책임져 주실 저희 교육나눔팀 최지인 주인님을 모시고 세부적인 공모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최지인입니다. 1부에서는 예술누림 큰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2부에서는 제가 선생님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려야 하다 보니까 제 앞에 놓인 화면을 보고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아이 컨택을 조금 하고 싶지만 그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입니다. 지금 3가지로 제가 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제 군장병 재소자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 공모 부분에 대한 안내, 그리고 공모 신청서 작성하시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예술누림 군장병 재소자 사업에 대해 먼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이 사업은 오랜 연역을 가진 사업입니다. 오랜 연역을 가진 만큼 매년 조금씩 사업의 구조나 세부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변화된 지점들을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 도식화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 사업을 아마 참여를 해보신 분이 있다면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부처 간 사업으로 불리다가 2023년 작년부터 예술누림으로 개편됐고요. 예술누림 특수계층 안에서도 총 5개의 사업군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군장병과 재소자는 운영단체형 공모를 유지해서 올해도 이제 지속하게 됐고, 나머지 아까 설명 들으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나 탈학교 탈가정 청소년, 사각지대 사업군은 이제 시설 공모용으로 전환돼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술단체형으로 진행되는 공모는 군장병과 재소자 있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선생님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요. 우선 지원되는 규모와 항목들입니다. 한 개 프로그램당 이제 1,350만 원의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기존 분들은 이제 좀 아시겠지만 작년과는 동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장병은 총 64개 프로그램, 재소자는 56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표를 한번 설명드리자면 군장병의 주요 교육시설은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등이 있고요. 재소자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그리고 예전에는 치료감호소라 불리던 국립법무병원까지 교육시설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개 예술단체당 군장병 재소자 사업군 관계없이 최대 4개 교육시설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최종 선정이 된다는 전제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지금 말씀드린 교육시설이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전국 각지 외곽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이 조금 어려운 시설이 다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공모 신청하실 때 좀 출강 지역 가능 부분을 필히 확인하신 후에 지원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공모 신청서 작성할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지원 항목입니다.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사항에 대해서 예산 활용이 가능하신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강사비와 강사 교통 보조금, 그리고 실무자 인건비,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교육 재료비, 그리고 악기와 같은 기자재 임차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세부 항목이나 이제 예산표 작성 부분은 최종 선정이 되신 후에 이제 교부 신청서 제출하실 때 저희가 한 번 더 상세히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교육 대상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대중이 조금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많이 생소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잠시나마 설명드리려고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군장병은 이제 대부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20대 초중반의 연령대가 많습니다. 장병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간혹가다 이제 군무원 같이 이제 직업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교육 대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휴가 일정이나 부대 훈련, 비상 상황 등으로 인해서 조금 교육 참여자나 일정들이 간혹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설 담당자분들과 조금 긴밀히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소자 부분은 이제 시설별 유형에 따라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교정시설은 교도소와 구치소를 포괄하는 부분인데요.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장기 수용자가 많아서 교육 대상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에 반해 구치소는 단기 수용자가 많아서 교육 중간마다 이제 참여자 변경이 조금 잦은 편입니다. 소년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 대상 연령대가 아동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수용 기간도 짧아서 여기서도 참여자 변동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육 운영 전에는 시설 담당자분들과 꼭 긴밀히 협의해서 연간 교육 운영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미리 협의하시는 작업을 꼭 거치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립법무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감호가 필요한 이제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대상이 꾸려집니다. 여기는 연령대는 다양한 편입니다. 그리고 교도소처럼 장기 수용자가 조금 많아서 교육 대상의 변동은 적습니다. 그리고 국립법무병원의 특이사항으로는 제가 갔을 때는 항상 이제 간호사분들이 같이 교육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교육 운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프로그램 운영 시에 저희가 시설별 교육 인원은 최소 15명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각 교육 시설별로 교육 공간의 제한이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들로 인해서 조금 시설 담당자들과 협의하셔야 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선정이 되신 후에 조금 더 긴밀히 협의해서 교육 인원을 확정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회차와 시수, 분반 여부 등을 고려해서 총 60시수를 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단체에서 이제 제안하고 교육하시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총 60시수로 만들어서 제안을 해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제가 이게 회차와 시수 등을 적어놓긴 했는데 선생님들이 조금 단순히 글로만 보면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소년원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대상이 변동이 잦다 보니 60시수는 해야 되고 이제 3기수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면 이제 회차당 2시수로 이제 한번 전제 조건을 달아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1기수마다 2시수씩 10회차를 운영하게 되시고 그렇게 되면 총 20시수가 한 기수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3개의 기수를 만들어서 총 60시수를 꾸리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안하실 때, 기획하고 이제 제안하실 때 저희에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제가 단체 선생님들이 좀 제일 궁금해하시고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안내 드렸는데요. 이제 이때까지 내용을 들으시고 이 사업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공모 전체 과정이 궁금하시겠죠? 네, 전체 과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 사업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공모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술누림 플랫폼 사용이 아닙니다. 네, 이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술단체형 공모는 이제 올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꼭 인지하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저희가 다음 주에 게시되는 공모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공모 신청서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에서 선정된 교육 프로그램과 예술단체의 목록을 국방부와 법무부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교육시설에서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진흥원으로 회신합니다. 그렇게 최종 선정된 예술단체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가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할 점은 이제 심사에서는 꼭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교육시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최종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표는 이제 제가 보시기 쉽게 도식화해서 나타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공모 안내 세부사항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공모 신청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안내사항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공모는 진흥원 홈페이지와 사업 공모, 그리고 이나라돔 홈페이지 사업 공모 두 곳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공모명은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눈이 군장병 제소자 이렇게 두 개로 각각 분리돼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군에 각각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군장병과 제소자 모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 개 다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공모 기간은 보시는 것처럼 2월 21일부터 3월 6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여야 하고요. 폐유업 상태가 아닌 정상 운영 중인 단체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공립기관이나 초중고 또는 특수학교 법인은 지원이 불가하십니다. 공모 안내 게시는 2월 21일 이제 시작하는 날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니까 꼭 안내문과 첨부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신 후에 공모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수 제출 서류도 간략히 안내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원 홈페이지 공모에 게시되는 양식에 맞춰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공모 신청서와 단체 정보,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공모 신청서 1식을 작성을 우선 해주시면 됩니다. 이외에는 이제 함께 하시고자 하는 단체 참여 인력분들 모두의 개인 이력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도 함께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신청 서류는 이나라돔 공모 신청하실 때 첨부 파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내드린 지금 모든 파일을 하나로 묶어서 총 1개의 한글 파일로 깔끔하게 제출을 해주시면 제출 완료 상태가 됩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필수 서류들 꼭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간혹 직인이나 서명 부분 처리하실 때 이미지로 붙이면 이제 사라지거나 깨짐 현상들이 좀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청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살피시는 것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높아지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간혹 작년 버전의 공모 신청 양식이나 타기관의 공모 양식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정상 서류로 인정되지 않아서 이제 심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이나라돔 시스템 사용하신다는 점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제 시스템 시간으로 3월 6일 수요일 15시에 공모 마감합니다. 우편이나 방문, 이메일 접수 등은 일체 불가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접수 마감 시간대에 저희에게 이제 시스템 오류나 이제 이런 것들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나라돔 시스템에 대한 문의 응대나 이제 문제 사항에 있어서는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시면 마감 전날에 제출하시는 걸 항상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나라돔 제출 완료하시고 나면 수정이 불가하시니까요. 꼼꼼히 확인하시고 최종 제출 전에 수정 작업을 최대한 해주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기타 유의사항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정보는 제출된 공모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고유번호증, 이나라돔 가입 내용이 모두 일치를 하셔야 합니다. 단체 주소나 대표자 명 등이 좀 바뀌었다면 바뀐 버전으로 최신화해서 통일성 있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아래 내용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라 이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 신청한 예술단체는 이나라 도움을 통해 온라인 자격 검증이라는 걸 자동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접수 마감 후에 이거는 진행이 되는 사항이니까 이제 심사 시 이거를 Y 체크로 안 해주시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나라 도움 신청하실 때는 꼭 자격 요건 항목들을 Y로 모두 변경을 하신 후에 이제 신청을 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이나라 도움 사용도 간략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도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심사 부분입니다. 심사 대상은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 공모 신청을 완료해 주신 예술단체 분들이고요. 일정은 저희가 3월 2주에서 3월 3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 심사만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공모 신청 때 선생님들께서 좀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라 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공모 신청서에는 꼭 단체 직인 대신 도장으로 이제 개인 도장으로 날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공모 신청서에 단체 명으로 표기를 하는 부분은 단체 직인 찍어주시고 개인 이력서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 도장으로 날인하시는 것 분리하셔야 되는 것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항들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 영역과 배점입니다. 심사에서는 예술단체의 역량, 프로그램 내용, 사업 운영 계획 등을 고루 살펴보게 되고요. 공모 신청한 이제 단체가 특수 대상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가능할지 심사위원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하시게 됩니다. 심사 영역과 내용, 배점은 표에 나타나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전략적으로 공모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다음 예술단체 최종 선정 결과는 저희가 4월 2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모 관련 유의사항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작성하신 예술단체 정보 상호일치 확인 꼭 하셔야 합니다. 공모 신청서와 이나라 도움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이고요. 두 번째로 단체 정보를 최신화하여 통일성 있게 작성해 주시는 부분. 이참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정보들도 조금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작업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모 신청하신 후 예술단체 정보 변경은 최대한 지양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심사 정리를 할 때 동일 단체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변경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최대한 공모 신청 전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미리 해주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사업 선정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실 경우 4년도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부분은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모 신청 전에 꼭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여러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어떻게 좀 쉬우셨길 바라봅니다. 이제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꼭 이것만큼은 머릿속에 다시 한번 담고 공모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제 한 개 예술단체당 예술누림 이제 사업군 중복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군장병관 제소자 사업군 중복 가능합니다. 신청. 그래서 저희가 공모는 각각 올라가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원하는 곳에 뭐 군장병만 하고 싶다 하시면 군장병만 지원을 하셔도 되고 두 군데 모두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두 군데 모두 지원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개 예술단체당 사업군 관계없이 교육 프로그램은 최대 4개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일부에서도 이제 정지은 주인님이 조금 설명을 드렸던 부분으로 예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공모 신청 시 제한하는 교육 프로그램 분야,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지역 등에 대해서 신중히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장병과 제소자 각 사업군 내에서 특정 교육 대상과 교육 시설을 직접 선택하실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재소자 부분은 아까 이제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이렇게 시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재소자 안에서도 소년원만 나가고 싶어요. 다른 거는 조금 아직 어려울 것 같고 소년원 부분은 먼저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재소자의 공모 신청을 내시는 순간 법무부의 모든 이제 시설들에게 선생님들 프로그램이 이제 뿌려지기 때문에 이제 교도소에서도 선생님 프로그램 마음에 들면 신청하실 수도 있고 소년원에서도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미리 이미 지정해서 보낼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는 거라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고려하신 후에 지원을 해주시는 점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 심사 후 선정된 예술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이제 관련 정보를 토대로 각지의 교육시설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후 최종 매칭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방금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제 결국은 선생님들의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는 거는 교육시설 담당자 이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 선정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를 할 경우에는 차년도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이 지역 같은 부분을 이제 공모 신청서 내주실 때 꼭 가능한 지역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나는 가능할 것 같아서 많은 지역을 설정해서 내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매칭 선정이 되고 나니까 저는 여기 너무 먼 곳은 못 갈 것 같아요. 사업을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내년에 이제 사업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문구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조금 저희 사업과 공모에서 유의하셔야 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모 신청 안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이나라도움 공모 신청하는 것까지 제가 간략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모 신청서 양식 첫 페이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재소자 양식으로 예시를 첨부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 공모가 올라가니까요. 지금 맨 위에 보시면 공모 신청서 이제 써진 부분 위에 괄호로 재소자라고 되어 있는데 군장병 양식은 괄호하고 군장병으로 기재되어 있을 거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공모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2번을 먼저 보시면 사업자 유형 구분을 이제 해주시면 되고 제안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분야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융복합과 기타 분야도 있으니까 적극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3번 부분 보시면 이제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단체가 진짜 교육 운영이 가능한 지역들로 이제 신중히 골라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이 사항들을 보고 교육시설 담당자분들이 이 단체는 우리 지역을 좀 원활히 올 수 있는 단체인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실 거라 이 부분도 신중히 선택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4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페이지만큼은 단체명으로 된 도장 직인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도장 아니고 꼭 단체 도장이어야 된다는 점 이 페이지만큼은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넘어가시면 단체 정보를 기입하시는 곳인데요. 이제 개인 활동이 아닌 단체 활동으로 최근 3년 동안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력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외에 단체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소개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3번 부분의 하단 쪽을 보시면 단체 대표 이제 대표적으로 단체를 소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나 SNS 등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기입을 해주시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입할 수 있는 칸을 넣어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권장 사항이니까요.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 없으시면 이제 작성을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 내용 작성 부분입니다. 제안하시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6페이지 이내에 이제 작성을 권장을 드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 시설 담당자분들께 안내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판단하셔서 유동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단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특징과 저희가 특수 교육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나는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라는 걸 어필하실 수 있게 이제 메인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추후 이제 교육시설에서는 이 프로그램 제안해주신 내용들을 보고 희망하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할 예정이니까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도 조금 이해가 쉽도록 작성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회차별로도 좀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사용 예정인 교육 재료 같은 것도 좀 민감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미리 고심을 하신 다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번 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단체 소개처럼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좀 시각적인 자료가 있으면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도 이제 한눈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칸과 선생님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아카이빙 하신 주소 같은 게 있으시면 그걸 넣을 수 있게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다만 이게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생님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제작한 부분들을 넣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도 자유사항이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참여 인력 부분입니다. 참여 인력은 대표자, 실무자, 주강사 이렇게 작성을 우선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실무자와 주강사 같은 경우는 간혹 이제 선정이 되신 후에 너무 교육 시작하기도 전에 바뀌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특이 케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미리 이 사업을 같이 지속적으로 꾸려 나가실 분들, 실제 참여하실 분들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이 부분, 두 번째 부분 이제 참여 인력 전원의 이력서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인정보 활용 수집 제공 동의서 꼭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서 그 양식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양식은 이렇게 작성이 될 예정이고요. 네, 이거 꼭 챙겨서 2개 내주시면 되는데 이제 참여 인력 1인당 2부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지금 서명하시는 게 각각 2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 서명입니다. 이게 단체직은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개인 서명과 도장 찍어서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좀 말이 빨랐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공모 신청하시는 내용까지 쭉 훑어봤고요. 이제 이나라돔 사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수 기간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공지 드립니다. 2월 21일부터 3월 6일 오후 3시까지 이제 마감이 되고요. 이제 꼭 시간 엄수하셔가지고 전날 최대한 제출하시는 거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하신 후에 이제 선생님들이 공모를 찾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경로 자세히 적혀 있어요. 사업 수행 관리, 신청 관리, 사업 신청 관리 공모 현황 들어가신 다음 공모명 지금 적혀 있는 붉은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을 직접 타자를 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제 로그인 및 이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단체 정보 같은 걸 먼저 작성하시고 그다음 공모 신청서 이제 양식 작성하신 파일을 신청과 동시에 첨부 파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출 버튼까지 누르시면 이제 완료가 깔끔하게 됩니다. 네, 공모 신청 페이지가 아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모 현황에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 사업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신 후에 해당 공모 사업을 선택해서 이제 신청서 작성을 하겠다라고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게 누르시고 나면 이제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신청기간 등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사업명, 여기가 띄어쓰기가 좀 제대로 되어야 가끔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상세히 안내 드리니까 추후에 이제 필요하신 부분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텝 2, 두 번째는 이제 사업 내용, 이제 등록을 간단히 하시고, 저희 양식, 작성을 하시게끔 파일 첨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모 신청서를 이제 참여 이력서와 고유 번호증 이런 것들을 다 합치신 이제 한글 파일 합본 한 부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신청서 제출. 이것도 제가 아까 온라인 자격 검증을 진행한다고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자격 검증 항목을 Y로 바꾸신 후에 이제
최종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한테 넘어올 때 자동적으로 온라인 자격 검증이 되니까요. 이제 Y로 변경을 해서 제출을 해야 불이익이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렇게 좀 사업 저희 군장병 재소자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 공모 관련 유의사항이나 세부 사항들, 그리고 공모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나름 팁일까요?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해결이 되셨길 마음속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저는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아마 공모 안내문이 게시될 텐데 지금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채팅창으로 남겨주셨을 것 같고요. 그때 또 가서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고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끝물에 갈수록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확인하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저도 선생님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1, 2부 예술누림 예술단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들으셨는데요. 많이 궁금한 것들이 풀리셨을 테고 또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3부에 정확히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2부 공모 안내 때 말씀드린 그 일정을 제가 재차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공모형의 공모 신청 일정을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즉 2월 21일 수요일부터 3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 이나라돔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시스템이 이 마감 시간에 몰리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니까 시스템이 조금 오류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 앞전에 조금 마무리 해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시간은 얄짤없이 네, 마감이 되니까요. 그거는 좀 생각하시고 하루 앞전에 마무리 해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2부 시간에 뒤에서 조금 채팅창 모니터링도 하고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내용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1, 2부 끝나고 보내주신 그런 질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15분 정도 쉬면서 질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답변 내용도 준비를 할 건데요. 그 시간 동안 선생님들은 그냥 보내지 마시라고 한 유익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예술누림 참여자들의 결과물 영상인데요. 총 4가지입니다. 사업군 대상도 다를 테고 그리고 영상물도 만든 사람들이 다 달라서 이런 예술가들은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구나 라고 인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많이들 참고하시라고 준비했으니까요. 15분 동안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자리 정비하고요. 지금 2시 57분인데 한 3시 15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해도 김장철이 돌아왔다. 배추 준비 완료. 맛있는 김장을 시작합시다. 뚝딱뚝딱 무채 썰어 속을 만들고 절인 배추 잘 씻어 준비해놓고 김치 속을 맛있게 팍팍 버무려 너도 나도 둘러앉아 속을 넣는다. 김장김치 너의 미래는 김치보쌈 김치찌개 김치만두 김치전 두부김치 김치볶음 시원한 콩나물 김치국 오기민의 맛의 비결 까나리 액젓
민옥이네 맛의 비결 북어 대가리 금선이네 맛의 비결 전라도 청각 뭐라 해도 진짜는 우리의 손맛 김장김치 너의 미래는 김치보쌈 김치찌개 김치만두 김치전 두부김치 김치볶음 시원한 콩나물 김치국 와 겨울 양식 준비 이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고 제주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요. 제주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가 섬 안에 갇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육지에 뭐 부산 친구들이나 다른 지역 친구들을 만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고 그러면 또래 문화들이 더 확장할 수 있거든요. 줌으로 연계하고 서로 이제 영상도 주고받으면서 우리 센터의 이야기들, 다른 센터의 이야기들, 1대1 매칭된 짝꿍 센터들끼리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 짝꿍 센터들끼리 결과물도 나누고요. 그리고 서로 선물도 보내고요. 그리고 제주 지역 아이들은 부산의 특산물인 멸치도 그려보고 부산의 아이들은 제주의 귤도 그려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한사랑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해서 랜선 문화탐험분대 친구아젠 수업을 2년 연속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에 만났던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같이 지켜볼 수 있어서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또 더 랜선으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더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의 단발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안에서 진짜로 인간 관계를 서로 맺어가는 것을 조금 거리상으로 우리가 멀리 있지만 랜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만나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게 2년 연속으로 친구들을 만난다는 게 뭘 뜻하는지 하기 전에는 잘 가늠할 수 없었는데요. 만나보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어요. 아무래도 2회 동안 만나게 되면서 수업에서 하는 내용 이외에 그 관계에서 생겨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수업보다도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무엇을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이랑 그림도 그리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영상도 많이 찍었어요. 좋은 영상으로 세순도 만나고 종이에 그림 그려서 우리가 놀이한 거 상자에 넣기도 하고 그림 그리고 막 이러니까 그림 실력도 살짝 느는 것 같고 맨날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 재밌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 한림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농어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친구 하젠, 친구 아이가 그 제목부터가 너무 정감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부산 있는 친구들이랑 제주시에 있는 친구들, 서귀포에 있는 친구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애들이 이제 저희들이 읍지역이다 보니까 경험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애들한테는 아동들한테는 많이 해주고 싶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랑와랑 캠프를 통해서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이런 읍지역이나 그런데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직업 예술가로 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예술 교육을 하는 것은 뭐랄까, 저희가 이제 예술 작업들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땅에서 좀 붕 떠 있고 그 형태들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형태여서 직접적인 대화를 이끌어가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술 교육 안에서는 예술이 가진 힘을 조금 더 또렷이 볼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직업 예술가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한림이 제주도의 고향인데 이제 고향을 떠났음에도 지금은 시내에 살고 있으니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어서 또 좋았습니다. 닉네임은 민들레고요. 나이는 68이에요. 인두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68세고요. 열매이고요. 본명은 김민주입니다. 나이는 만 69세밖에 안 돼요. 너무 늦은 나이에 좋은 힙합을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지금 신나고 즐겁고 막 다른 그냥 삶을 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생기도 있고 내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었다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꺼져갔었는데 이걸 함으로써 내 청춘이 진짜 옛날로 좀 돌아가고 싶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이 내 청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타고난 몸체거든요. 그래서 젊어서는 그 흔한 그 디스코장이라든가 그런 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힙합을 하니까 리듬을 이제 약간을 탈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돼요, 이제는. 힙합을 하면서 좀 많이 쾌활해지고 좀 이 시대하고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상 접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마디마디를 다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젊음을 이렇게 간직할 수 있다는 거, 더 젊어진다는 거. 네. 나이보다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젊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저에게 청춘을 돌려준 것 같다. 청춘을 지금 되찾은 것 같아서 굉장히 활기차고 좋아져서 삶이 막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나서 다시 지금 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럴까요? 어떤 건전성에? 정신적으로는 또 이게 막연하게 그냥 난 노인이다, 힘없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뒤로 뺐는데 적극성을 가져라. 적극적으로 해봤더니 굉장히 정신적으로 좋더라고요. 그게 음악이나 모든 것도 굉장히 힙합 음악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힙합을
한국말로 배운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해요. 그 놀라운 게 즐거움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너무 힙합이라는 거를 젊은 세대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우리를 시점으로 해서 많은 시니어들이 막 던져나갔으면 젊은 세대와 공유한다는 거기에서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네, 선생님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예술누림 예술단체 대상 사업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진입니다. 네, 선생님 15분 동안 쉬면서 영상을 4편을 보셨는데요. 어떠한 영상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저 또한 궁금한데요.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3부 진행에 앞서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사전 접수를 먼저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전 접수하실 때 사전 질의를 작성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사전 질의와 그리고 현장 질의, 즉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의를 조금 묶어가지고 저희가 다급히 정리한다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께 조금 양해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2부 동안 작성해 주신 질의는 저희가 모두 취합이 완료됐는데 쉬는 시간 말미에 보내주신 그런 질문과 그리고 3부
3부 시간에 올라오는 그런 질문 내용은 지금 즉각적으로 답변 드리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질문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취합해서 저희가 FAQ 형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서화해서 다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은 유의해가지고 3부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3부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질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2부 시간을 같이 해주신 최지인 주인님인데요. 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사무실에서 제 옆 짝꿍인데요. 오늘도 옆에 앉아서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대비 변경 사항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사전 질의로 변경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탈학교 탈가정 지역아동센터 사각지대 사업군이 올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조금 작기 때문에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3가지 변경사항으로 나뉘는데요. 아까 전에도 이 표를 통해서 안내 드리긴 했지만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는 공모형 사업군을 보시면 올해는 2가지 공모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군장병 재소자는 예술단체 공모형으로 유지되고요. 그 외 지역아동센터, 탈학교 탈가정, 사각지대는 운영시설 공모형으로 진행됩니다. 운영시설 공모형이라고 하면 예술가와 운영시설 담당자가 서로 협의해서 공모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일컫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 진행했던 지역아동센터, 탈학교 탈가정, 사각지대 이 3개 사업군은 올해는 운영시설 공모형으로 전환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 지원입니다. 단체 지원은 한 개 예술단체당 최대 4개 교육시설까지 최종 선정되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모 과정입니다. 예술단체 공모와 심사를 먼저 거치고 그 이후에 교육시설의 수요조사가 진행된 다음 최종 매칭된 선정을 저희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세부적으로 안내드린 작년 대비 변경 사항을 좀 함축적으로 안내드렸는데요.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으리라 믿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예술단체 참여 조건, 새로운 분야, 그리고 해당 사업에 이력이 없어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이 사업의 경험 유무가 엄청 큰 중요한 선정 요소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최지인 주인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리면 본 공모 신청 자격 조건 자체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 해당 사업 이력 이제 이런 것도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이제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면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업의 경험 유무가 중요한 선정 요소인가요? 우선 사업의 경험 유무는 이제 선생님들이 단체 정보로 작성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선생님들의 단체 이제 이때까지 이력이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 심사위원분들이 우리 특수계층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역량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 그냥 단순한 정보 정도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역할과 역량인데 예술누림에서 예술단체의 역할과 그에 따른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지인주님이 이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체의 역할이라고 하시면 크게는
저희 특수계층 군장병 재소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고 저희 전반적으로 연간으로 사업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연간적으로 사업 운영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점, 이게 주요하게 제일 큰 역할일 것 같고요. 그다음 필요한 역량, 이거는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냥 사업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수요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될 수 있게 저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교육 대상에게 필요하고 그들에게 좀 유익한 유의미한 문화예술 교육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하고 운영하실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예술단체가 필요로 하는 역할과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질문입니다. 교육시설 수요 및 인지도인데요. 참여자의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지만 교육시설 담당자 혹은 참여자가 예술 장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데요. 지인주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재소자 사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니터링을 나가면서 시설 담당자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그때 제가 항상 다 느끼는 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인지도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 시설 담당자도 그렇고요. 교육 참여 대상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이 부분을 이제 간파하시고서 공모 신청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좀 누구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용어들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담당자의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시설 수요와 인지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한 표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절차를 인지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공모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께서 예술단체 선생님께서 공모 신청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셔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 신청은 공모 신청은 이나라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 접수를 받고요. 두 번째 단계는 공모 심사입니다. 공모 심사는 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공모 심사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뽑힌 그런 운영단체 프로그램을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번째인데요. 각 시설에, 즉 국방부, 법무부 산하시설이 있는 교육시설에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법무부와 국방부를 통해 그 선정 결과가 오면요. 저희가 예술단체와 교육시설을 최종 매칭해서 선정하여 선생님들께 공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진행된다는 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5번째 질문입니다. 수요조사 예술 분야 외에 더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인주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융복합과 기타 분야를 쓰는 이제 공모 신청서에 그렇게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좀 참신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단지 누누이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설 담당자와 그 교육 대상에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필요할까? 그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고려하신 다음에 이제 그 분야 또한 같이 고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질문이 많아서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주말에도 수업을 진행해도 될까요? 시간대는 정해져 있나요, 주인님? 네, 제가 작년에 살펴봤을 때 재소자 부분은 거의 주말이 없습니다. 모두 평일 시간대 이제 근무하시는 시간대에 운영이 됐고요. 군장병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이제 주말에 운영되는 걸 이제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설 담당자분들과 좀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재소자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었다.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되면 교부 신청하시기 전에 또 시설 담당자분들과 협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상호간에 가능한 교육 시간과 교육 요일 등을 정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말에 수업하지 마세요. 시간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선정되고 교육시설과 매칭이 된 다음에는 교육시설과 협의해서 어떠한 요일이 더 나은지, 어떠한 시간대가 좋을지 협의하셔서 교육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요, 실시간 질의 내용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야 돼서 조금 버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7번째 질문으로 해가지고 운영시설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이러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도서상관 지역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진료소에서도 이 예술문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이 선생님, 이 시설 담당자 선생님께서는 오늘이 예술단체 사업임에도 임을 아심에도 너무나 이 질문이 궁금하셔서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운영시설형 공모형에 있어서 운영시설의 자격 요건은 저희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운영시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시설 담당자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희 사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강사 선생님들이 예술가 대상 프로그램과 예술단체 프로그램을 동시에 참여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운영시설형 공모형과 예술단체 공모형을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네, 참여 가능합니다. 네, 예술단체형 공모형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 운영시설형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이어서 9번째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가는 모두 입력해야 하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지인주님께서 혹시 답변 괜찮으세요? 네, 그럼요. 네. 프로그램 참여한 예술가 모두 입력해야 되냐고 하시는 게 아마 공모 신청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자, 실무자, 주강사 이 부분은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나중에 저희가 교부 신청서 받을 때 이제 사전 협의하신 내용까지 이제 시설 담당자분들과 협의하신 내용까지 다시 최종본으로 보조강사 이런 활용까지 다시 받기 때문에 우선 대표자, 실무자, 주강사 이 3가지는 꼭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공모 신청서 참여 인력에는 대표자, 실무자, 주강사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술단체 공모형을 일컫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입니다. 재소자와 군장병의 차이점이 있을 텐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2가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걸까요? 각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2개의 프로그램이면 8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공모 세부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주신 지인주인님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소자와 군장병은 너무 명확하게 차이점이 있죠. 아시다시피 교육 대상이 우선 너무나도 다르고요. 각각 저희가 공모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예술단체 선생님은 이제 군장병 공모 하나, 재소자의 공모 하나 이렇게 1개씩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교육 대상이 다르니까 각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2개 프로그램이면 2개 프로그램 제한이 안 됩니다. 우선 이제 A라는 예술단체는 이제 B라는 프로그램을 군장병에 하나, C라는 프로그램을 재소자에 하나씩만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이 하나를 통해서 최대 4개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건데 이 4개는 사업군을 합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2개를 지원했어요, 각각. 근데 그럼 군장병에서도 4개, 재소자에서도 4개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안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총 합해서 4개까지만 시설이 지원이 가능하시니까요. 이제 최대치는 항상 4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조금 처음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 좀 요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입장으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언급해드리자면 공모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그러면 공모 신청서 양식은 총 2가지로 나뉘거든요. 군장병 그리고 재소자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이 군장병, 재소자, 공모 신청서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선생님께서는 이 공모 신청서가 심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 교육시설의 선택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선택이 저희에게 교육진흥에게 해신이 오면 최대 사업군 구분 없이 최대 4개 시설까지 운영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이어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올라가면 수요기관에서 선택을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고, 이것도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공모 심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1차 선정이 되면 그건 수요조사라고 할까요? 교육시설이 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법무부 국방부에서 교육진흥원에게 회신을 주고요. 그 회신되는 양식을 보고 저희는 예술단체와 교육시설을 매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칭될 때 하나의 예술단체당 최대 4개 시설이 된다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예술단체 공모 심사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설 매칭 전 따로 발표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심사 진행 과정 중에 이 수요조사 진행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따로 발표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최종 선정 발표를 받으시는 것은 예술단체와 교육시설이 매칭된 그 최종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 공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13번째 질문입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예술단체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저희가 산학협력단을 지원 불가 대상으로 넣고 있지는 않은데 산학협력단 선생님께서 선생님께 말씀드리자면 저희 예술누립 사업 내에서는 간접비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저희 예술누립 사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의 경우 영상 제작 관련 등의 교육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상 제작 과정은 완전히 불가한가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재소자 담당했던 최지인 주임님이 너무 상세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진 분야 이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인터넷 활용도 불가하고 뭔가 외부와 차단된 곳이다 보니까 이런 뭐 아이패드나 이런 활용이 좀 불가하고 당연히 또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들을 촬영하거나 그분들이 서로를 찍거나 하는 교육 수업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인지하셔가지고 좀 이제 해당 시설이나 교육 대상이 이거는 조금 아예 안 되겠구나 싶은 이제 교육 내용은 조금 삭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좀 자아 성찰할 수 있거나 이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뭐 가족 이야기를 다룬다거나 이제 이런 등의 이제 다른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교육 항목비로 보통 다른 교육 대상들, 아동 청소년이나 이제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아카이빙용으로 이제 영상 제작 관련하시는 걸 이제 편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산을. 근데 저희는 재소자는 안 됩니다. 왜냐면 촬영 자체가 내부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촬영한다거나 뭔가 사진 찍는다거나 이런 것도 항상 교도관님들한테 요청을 하셔서 그분들이 진행한 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뒷모습만 찍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영상에 대한 건 좀 많이 제한적이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 분야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시다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사진 이미지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주어져서 뭔가 자신만의 사진첩을 만든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의 교육을 조금 기획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게 제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군장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당연히 촬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 담당자분들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설 담당자랑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마 재소자는 그 부분이 조금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네, 15번째 질문입니다. 신청한 프로그램이 4개더라도 한 개 프로그램에 2개 시설이 매칭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앞전에 계속 설명드린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과 좀 중첩되는 것 같긴 한데 지인주인님의 이제 언어로 다시 한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우선 각 공모, 군장병 재소자 각 공모에 A라는 예술단체는 하나씩만 공모 신청서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로 4개 넣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이제 그냥 하나로 공모 신청서를 내주셔야 되고요. 그 대신 각각 공모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제 만약에 심사를 거쳐서 이제 선정이 한번 되고 나면 각지의 이제 교육시설로 뿌려져서 선택을 받으면 총 4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까랑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 것 같고요. 이제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많이 헷갈리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서 저희가 2번 질문 답변 드립니다. 네,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더욱더 이해를 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질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시설에서는 운영단체가 제출한 공모 신청서를 전체 열람하게 되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만 열람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공모 신청서 안에 선생님들의 개인 정보도 있을 테고 좀 단체의 단체 정보도 있을 텐데요. 개인 정보를 제외한 단체 정보와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위주로 저희가 교육시설에 발송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는 제외하고 발송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이 됐을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은 따로 없나요? 면접은 따로 없습니다. 1차 서류 심사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이제 선정된 그 1차 선정된 예술단체의 프로그램이 이제 교육시설에게 수요 조사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면접 심사는 없습니다. 예로 들어 한 개 프로그램에 3개가 매칭되면 교육시설을 예술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질문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3개가 이제 선정이 되면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네, 참고로 말하면 한 개 단체는 최대 이제 최소 1개부터 최대 4개까지 이제 선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항상 공모 신청 때부터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가능하시게끔 운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3개가 매칭되면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공지해드린 대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체당 4개 시설 가능은 프로그램을 4개까지 넣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들 이제 다들 이해하셨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어서요. 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서류 합격은 지역별 합격 배수 기준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서류 합격을 해도 군장병, 재소자 기관에서 예술단체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최종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맞나요, 주인님? 네,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네, 우선 합격 배수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평균 70점 이상을 이제
득점하게 되시면 이제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는 목록으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점 미만과 70점 이상으로 갈라서 이제 교육 시설에게 이제 70점 이상의 프로그램들은 모두 이제 배포가 돼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열리게 되고요. 네. 아까 제가 아마 2부 때도 전체 과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제 합격을 하셨다, 선정이라고 하죠. 선정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설에서 그만큼 이게 나는 하고 싶어라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선택을 받지 못하면 최종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 신청서 작성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도 항상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 교육 대상에게 좀 필요할 듯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고려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저희가 PPT로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 저희가 PPT로 막 옮기는 작업을 하는 중에서도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빨리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라는 불편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채팅창을 보면서 제가 즉각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답변을 드리고, 그 외에 막 문장이 너무 길어서 제가 바로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은 FAQ 형식으로 문서화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금 재차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내가 질문을 썼는데 왜 답변을 안 해주세요라는 너무 이렇게 높아짐을 너무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채팅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보면요. 성경숙 선생님이 예술누림 단체 생성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이거를 예술누림 플랫폼을 통해서 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술누림 플랫폼 시스템은 올해는 예술단체 입장에서 사용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누림 플랫폼 시스템 내에 단체를 생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고 예술누림 플랫폼의 예술단체 생성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유림 선생님께서 단체가 비영리 단체에만 가능한가요? 주식회사 법인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고요. 저희 이때까지 사업을 참여하신 예술단체 성격을 보면 주식회사와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쭉쭉 제가 조금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네. 대표자가 주강사, 성경순 선생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표자가 주강사와 실무자를 할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예술단체 공모형에서는 아무래도 예술단체는 대표자가 있을 테고, 그리고 주강사도 있을 테고, 실무자도 있을 텐데요. 예술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하고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자가 실무자의 역할을 하든 주강사의 역할을 하든 어떠한 이 프로그램 안에서의 역할이 있을 때 인건비가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던 대표자가 주강사나 실무자를 할 수 있는지의 답변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윤순 선생님이 지원 자격에 예술단체 설립 기간 규정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설립 기간 규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공고 이전 설립된 단체만 가능한가 해서요. 선생님, 이게 공고 이후에 혹시 설립이 되는 단체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즉각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희 아까 전에 관련 문의처 남겨드렸는데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에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전화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개의 프로그램당 1,350만 원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60회차 모두를 아우르는 금액인 건가요? 만약에 4개의 군데에 매칭이 된다고 하면 금액은 곱하기 4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한 개 프로그램당 1,350만 원이고 한 개 프로그램당 총 60시수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60시수를 채워 주셔야 되고요. 60시수 안에 이제 1,350만 원이라는 교부 금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해하신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4개 시설과 매칭되어 운영이 된다라고 하시면 1,350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총 교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백서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단체와 운영시설이 매칭 후에 수업 시간이 안 맞아서 수업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수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앞전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너무너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싶으시면 저희가 주최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협력부처인 국방부 또는 어디죠? 국방부와 법무부. 네, 법무부죠. 네. 법무부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 요청을 보낼 테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 여기까지 질문을 한번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외 질문은 저희가 FAQ 형식으로 조금 다시 다듬은 이후에 선생님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리고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을 묶어서 조금 다시 재차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부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마무리가 됐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1, 2부를 할 때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서 오늘 빨리 끝난다고 생각을 해서 아싸 이렇게 했는데 은근 질문 내용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상세히 답변 드리느라 2시간을 꼬박 많이 채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일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예술단체 공모형 공모 일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2월 21일 수요일부터 3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저희가 공모 안내에 대한 안내문은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사업 공고란을 주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제가 중간중간 안내드린 출석 확인 이벤트가 있죠. 링크를 통해서 10초도 걸리지 않는데 지금 제 멘트를 들으시면서 안 하신 분들은 링크 접속하셔서 출석 확인 이벤트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 시간에 저도 했습니다. 네, 금방 끝나더라고요. 네. 네, 이거 출석 확인 이벤트 하신 분들은요, 또 하나 더 저희가 부탁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저희 행사를 끝나면 항상 진행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내일도 운영시설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만큼 선생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서 행사가 조금 더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링크 QR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채팅창 댓글 보시면 링크로도 저희가 보내드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해서 사전 신청해 주신 선생님들께는 저희가 한 오후 4시에 맞춰서 문자로 또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문자 왔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예술누림 사업 설명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소중한 시간 할애해서 이 2시간가량 저희 사업 설명회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길 바라봅니다. 앞으로 예술누림은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문화예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언제나 그렇듯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그 길에 예술단체 선생님들의 큰 호응과 그리고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예술단체 대상 사업 설명회 예술누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